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답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풀이법, 두 번째 판별식의 의미, 세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 풀이법에는요. 인수분해와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먼저 하고요. 안 되면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면 됩니다. 근의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을 때요. 먼저 a로 나누면요.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a분의 c인데요. 넘길게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의 제곱 더합니다. 반은 2a분의 b고요. 그 제곱하면은 4a제곱분의 b제곱이 돼요. 이 값을 우변도 같이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우변을 4a제곱으로 통분을 해볼게요. 이거 b제곱이고요. 이거 분자 분모에 4a씩 곱합니다. 그럼 분자가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이 제곱 풀어주면은 x 플러스 2a분의 b가요. 뿔마, 자, 루트 이렇게 되겠죠? 루트인데 밑에 거는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2a가 되고요. 원래 절대값 a인데요. 이 앞에 뿔마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에는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x 값이 이거 넘어가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근의 공식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요 b 값이요. 짝수인 경우에 b 값이 짝수인 경우에 2b- 만약에 자 b 값이요. 2b- 짝수인 경우에는 이 b- 공식을 이용하면요.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이 짝수 공식도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관련된 예제 몇 개 보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이죠. 이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 쓰고요. 대각선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10은 2, 5, 10 되겠죠? 더하면은 7 나오니까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x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2 나오고요. 마이너스 5 나오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가 답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분수에 있는 거, 분모. 이거는 분모를 먼저요,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먼저 분모를 없애줍니다. 양변에 6을 곱해서요, 6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풉니다. 이것도 인수분해 보면요, 2x, 3x, 여기 1, 1. 그리고 마이너스가 한 군데 붙으면 되겠죠? 붙어서 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있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죠. 이게 플러스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x 값이 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이 아래쪽에서 3분의 1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요. 자, 세 번째. 이 문제는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근의 공식에 들어갑니다. x는 2a분의 네, 마이너스 b 1이죠.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은 1 마이너스 4ac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답이 2분의 1 뿔마 루트 13이 됩니다. 네 번째요. 이것도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의 공식 들어가는데 이거 2차, 1차항에서 짝수죠. 짝수 b- 값이 이거의 절반이 2에 해당되는 겁니다. b- 짝수 공식 이용해 보면요. a분의 a가 2고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b- 제곱 4 마이너스 ac 10.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이거 마이너스 6 되겠죠? 루트 마이너스 6은 6i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판별식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고등학교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별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근의 공식에서 보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죠. 이 값을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이 값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b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로 인해서 이 x의 그 실근인지 허근인지 이런 중근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을 판별해 준다고 해서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조건은요, A, B, C가 일단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자, 루트 안에 값이요. 보면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면 실수가 돼요. 근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면 이거는 허수가 됩니다. 이 값이 허수가 되면 전체 값도 허수가 되겠죠. 그럼 근 자체가 허근이 되는 거예요. 허근. 그리고 만약에 자, 루트 안에 값이 0이 된다면요. 0이 되면 0도 이제 실수가 됩니다. 실근이 되긴 되는데 이 근을 보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루트 앞에 있죠. 요것 때문에 해가 두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값이 0이 되면 플러스 루트 0이나 마이너스 루트 0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요. 해가 한 개가 나와요. 자, 그 한 개 나오는 걸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근. 그래서 이 판별식의 부호로 인해서 근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자, 중근이면서 실근이고요. 그리고 식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래서 판별식의 부호로 근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 완전 제곱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요. 우리 중근을 가질 때 근이 만약에 겹쳤어요. x 빼기 1에 만약에 다른 근이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텐데요. 만약에 똑같은 근이에요. 이게. 그럼 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방정식이. 2차 함수에서 뭔가 있을 거고요. 그럼 요게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는 거하고요. 완전 제곱식 된다는 거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판별식 0, 중근, 완전 제곱식은 다 똑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2차 함계수가 1인 경우에요. 1인 경우에 좀 빨리 알아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1이 아니라 다른 숫자면은 판별식 b제곱 빼기 4ac를 다 계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1인 경우는 좀 빨리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이 완전 제곱 때는 요거랑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 요게 x제곱 6x면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반의 제곱이 필요하겠죠. 반의 제곱이 9입니다. 9를 기준으로 실근과 허근 이게 바뀌어요. 만약에 방정식이 이렇게 됐어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면은 이거 완전 제곱식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중근이 됩니다. 중근. 마이너스 3을 중근을 가져요. 그런데 요 값이요. 자, 9보다 작은 값이에요. 이렇게 8. 은 0. 이렇게. 이럴 때는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을 계산해봐도 되고요. 또는 완전 제곱 만들 때 완전 제곱 되려면 플러스 1씩 해줘야 되죠. 이렇게 x 플러스 3의 제곱 될 거고 우변에 1 이렇게 남기 때문에 이 제곱 풀어주면 뿔마 루트 1 돼서 실근 두 개를 갖습니다. 9보다 작은 경우는요. 실근 두 개를 갖는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가 9보다 작은 8 있고요. 음수인 경우 만약에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렇게 음수인 경우는요. 볼 것도 없이 다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왜냐면 b제곱 빼기 4ac에서 이 C값이 음수기 때문에요. 이 값이 양수돼요. 우리가 지금 a가 양수 1일 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음수인 경우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그리고 요 9보다 더 큰 값. 만약에 여기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이다. 그러면요, 는 0 이럴 때는 허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이 9를 기준으로 9면은 중근, 9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 9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허근 해서요, 이렇게 좀 빨리 알아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판별식에 관한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시오.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거 판별식 써봐도 되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 완전 제곱 볼게요. 2면요, 완전 제곱 반의 제곱인 플러스 1. 요게 있을 때가 중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작죠?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두 개의 실근. 이렇게 바로 알면은 좋아요.
여기 안 떠오르면은 판별식을 구해봅니다.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4 돼서 8이 되겠죠.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또는요, 요게 짝수인 경우는요, 판별식을 4로 나눈 거, 요게 b-제곱 빼기 ac입니다. 이거의 부호를 봐도 돼요. 그래서 b-제곱,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ac 해주면 또 플러스 1 되겠네요.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번째 문제는요, 이거는 판별식을 보는데요. 이것도 짝수죠? 그래서 4분의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6의 제곱 36 마이너스 ac 49 36 이렇게 되네요. 자, 0이니까요. 중근이 되겠죠. 중근이고 실근입니다. 세 번째요. 이것도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b제곱 9 마이너스 4ac 계산할 때 4 곱하기 5 벌써 이거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을 안 하더라도 0보다 작겠구나 이렇게 알아내면 바로 그냥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서술형이면 정확히 써주는 게 좋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40 되겠네요. 이렇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요.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실근을 가지려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같아도 실근이 나오는 겁니다. 중근이면서 실근이 되는 거죠. 판별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짝수네요. 짝수 b-제곱 마이너스 ac 이거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b-제곱이요. 반의 제곱 2의 제곱 4되고요. 마이너스 ac 2a가 되겠네요. 자,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넘어가면 2a 되고요. 2로 나누면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됩니다. 두 번째요. 허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허근이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요. 이 부동호만 0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데 a가 2, 부동호만 바뀌어서 a가 2보다 크다가 답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냐면 근은 알파 베타죠. 계수는 2차 방정식의 a, b, c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 두 근이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요게 a의 x 빼기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요 두 식을 비교를 하면은 a, b, c 계수하고 알파 베타 근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양변을 a로 나눠요. 나눠지고요. a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우변을 전개를 시켜보면요. x제곱에 이거 가로 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계수 비교를 해보면요. a분의 b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알파 베타 곱은 a분의 c와 같습니다.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내도 되고요. 아니면 근의 공식에서 두 근 구했죠? 여기서 직접 두 근을 더하고 곱해봐요. 더해보면은 여기 뿔마 이렇게 있죠? 요겁니다. 여기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더하면은 이 뿔마가 사라질 거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이거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뭐기 때문에 더하면 여기가 이렇게 2b가 돼요. 두 개. 그래서 이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요 값이 구해집니다. 그리고요. 두 식을 곱해보면요. 두 개를 곱해보면은 분모는 2a 곱하기 2a가 돼서 4a 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하고요. 모양이 곱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뭐예요. 그래서 이거 곱하면은 켤레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은 b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해주면 루트 사라지겠죠. 빼보면은 요 4ac만 나옵니다.
이렇게 약분되고 a도 하나 약분되면은 a분의 c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꼭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두근의 차는 이거는 상위권 학생만 외우고 계세요. 두근의 차는 두 식을 이제 빼줍니다. 이 식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그냥 d라고 쓸게요. b제곱 빼기 4a입니다. 또 하나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예요. 이걸 빼주면요. 자, 차라는 건 뺀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 크게 씌우는 겁니다. 2a분의 마이너스가 플러스 b 되겠죠. 그럼 이거랑 사라져요.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서요. 루트 d 더하기 루트 d. 이 루트 d 이렇게 됩니다. 이 약분 될 거고요. 이렇게 절대값 있죠? 절대값에서 루트 d는 우리가 두근의 차 계산할 때는 보통 양수가 됩니다. 차라는 개념이 실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거만 절대값 씌워서요. 루트 절대값 a분의 루트 d d는 b제곱 빼기 4ac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은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런 식으로 외우면은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식 작성에 대해서 보면요.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을 때 2차식을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별거 아니라요. 여기 식에서 우리 2차식 있죠? 2차 방정식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그러면 이렇게 0 하면 이게 2차 방정식이죠? 이거 전개시키면 바로 이 식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쓴 겁니다. 이렇게 쓰고 2차항 계수가 뭐 얼마다 그러면 그 2차항 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x제곱 빼기 두근의 합의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몰라도 만약에 두근이 2와 3이다 하면 x 빼기 3에서 전개시켜도 되지만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근이 켤레 루트 있게 이렇게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x 빼기 2 플러스 루트 3, x 빼기 2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쓰면은 전개하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이 켤레로 이렇게 나온 경우는 바로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4x 더하기 두근의 곱 켤레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1은 0 해서 2차식을 바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관련된 예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두근의 합입니다.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요. a가 1이고요. 1분의 b 값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그래서 답이 4가 됩니다.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가 되겠죠? 여기 1분의 1 해서 1 이렇게 됩니다. 두근의 차죠. 두근의 차는 공식이요. 절대값 a분의 루트 d. 그래서 절대값 a가요. 여기서 1이 되고요. 루트의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죠. b제곱 4, 4, 16 마이너스 4ac 하면 4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12가 되겠죠. 12는 4 곱하기 3이니까요. 이걸 바깥으로 나오면 2로 나옵니다. 2 루트 3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보기를 보니까요. 다 합과 곱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합과 곱을 구해놓습니다. 보통 문제에서요.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고 두근이 알파 베타 나오면요. 무조건 근과 계수 관계를 쓰세요. 이거 쓰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고요. 거의 다 쓰입니다. 99%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곱은 a분의 c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번 문제는요. 이거 알파 베타로만 묶어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죠? 그래서 합과 곱을 곱하면 되겠네요. 곱하면은 10이 답이 되고요. 2번은요. 알파 베타로 통분해주면 여기 베타 이거 알파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2분의 5가 답이 됩니다. 3번은요. 인수분해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겠죠.
그러면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우리 곱셈 공식 변형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보면 이거 제곱합니다.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고 관계 있죠? 이거 하면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나오고 얘는 플러스 2알파 베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줘야지 값이 같아집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5의 제곱 25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요 플러스 8 더하면은 33이 되겠네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요 제곱근 성질에서 뿔마 루트 3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조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조건 봤을 때 누가 더 크다는 거 없죠? 그러면 둘 다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합이 마이너스 5였고요. 이 값이 뿔마 루트 33이었죠. 최종 답은 뿔마 5 루트 33이 됩니다. 그 다음 4번은요. 이거 전개시켜 보면은 알파 베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2알파 2베타 나오죠.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4 알파 베타 곱이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4 마이너스 12 더하기 4죠. 마이너스 8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자, 이거 다르게 푸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자, 이 식이 인수분해하면요.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여기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이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구하고자 하는 모양을요. 수치 대입을 잘하면은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x예요.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인데요. 마이너스 둘 다 묶어내면은 요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가 나와요. 이 모양이요. 그럼 좌변도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제곱해주면 4. 이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셔.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예,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차계수가 뭐 다른 걸로 주어지면 전체적으로 그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3과 마이너스 1인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2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요 x제곱 빼기 두근의 합입니다. 더해보면 이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사라지고요. 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되겠죠. 플러스 4x 더하기 두근의 곱. 곱은요 켤레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4 빼기 5 해서 마이너스 1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1 플러스 3i야 1 마이너스 3i 이것도요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더하면요 3i랑 마이너스 3i 사라지고 2가 나오네요. 2x 더하기 두근의 곱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 빼기 자 9i 제곱이니까 9i 제곱은 마이너스 1 돼서 플러스 1 되겠죠. 10이 됩니다. 은 0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면요. 유리수 범위에서 해요. 유리수 범위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죠. 10, 2, 5, 10, 1, 10 해도 다 안 됩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만약에 는 0이라고 이렇게 써보면요.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서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식을 인수분해한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근 알파, 베타가 이제 뭐 복소수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때는 복소수 범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운 것들은 유리수 범위에서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은 유리수 범위에서 안 나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거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멈추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복소수 범위에서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면요, 거기까지 하면 돼요. 네, 할 때는 지금처럼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 모양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 2차 방정식 근을 구해보면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짝수 공식이죠? 짝수니까 짝수 공식 들어갈게요. a분의 1분의 1 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b 다시 그리고 3 되겠죠.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b 다시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ac 하면 10 되겠죠. 3 뿔마 여기에 루트에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i 됩니다. 3 뿔마 i.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요, x 마이너스의 하나의 근, 자, 3 플러스 i라고 하면요, 3 플러스 i에 또 가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에 또 x 빼기 나머지 한 근이 3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직접 풀 때는 그냥 암산 이 정도 그냥 부호 암산해 가지고요,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되고, 그 다음에 x 3-i일 때는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x-3 플러스 i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밑에 문제요. x제곱 플러스 49.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근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근의 공식 들어갈 필요 없이 근을 한번 구해 볼게요. x제곱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9가 되고요.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49. 49가 7의 제곱이죠. 7, 그 다음에 루트에 마이너스 1은 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7i. 그 다음에 부호 반대니까 x 플러스 7i.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켤레근이라는 게 있어요. 켤레근요. 이게 뭐냐면요, 근이 x가 만약에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왔어요. 한 근이. 그런데 이 ABC 개수가요, 자,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요, 이 근이 지금 무리수근이 나왔죠. 루트 2라는. 그럼 요 근의 공식, 요거 보시면은 ABC가 다 유리수인데 이 무리수가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100%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른 거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럼 근이 어떤 모양이냐면 요거 앞에 부호가 뿔마기 때문에요, 이 무리수인 부분, 요 부분의 부호가 뿔마인 이 부호가 반대인 근이 나머지 한 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루트 2. 요게 켤레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이 무리수 근이 나오면 개수가 유리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유리수 조건이 있을 때 무리수 근이면 켤레근을 갖는 거고요. 만약에 개수가 실수 조건이 있어요. 실수. ABC가 실수다. 그럼 다 실수인데 근이 만약에 뭐 3 플러스 i에서요, 허근이 나왔습니다. 허수인 근. 그럼 요 i, 허수 부분,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100%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도 요 부호가 뿔마죠? 그래서 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3-i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제 켤레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관한 예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요,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 무리수근이 나왔죠? 이럴 때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유리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게 요거일 때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다 그러면요, 꼭 켤레근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실수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나머지 한 근은 3-루트 6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A, B가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 두 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합니다. x제곱 빼기,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은 6. x 더하기 여기 두 근의 곱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9 마이너스 6이니까 3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 되고요. b는 3이 되겠죠. 두 번째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i일 때 실수. 자, 실수 mn의 값, 실수 조건이 있어요. 개수가 다 실수죠? 한 근이 허근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인 플러스 2i,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 가지고 2차식을 작성을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뒤에 사라지고
마이너스 8이 되겠죠? 플러스 8x 더하기 두근의 곱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입니다. 그럼 4, 4, 16 빼기 2i 제곱은 4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돼서요 20. 그리고 이차항에서 이렇게 바꿔주면 전체적으로 얼마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mx제곱 마이너스 8x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수가 마이너스 8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하면은 계수 비교. 자, 요거 2차항 계수 m이 마이너스 1 되고요. n은 마이너스 20이 답이 됩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자, 2차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풀이법, 판별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이게 알고리즘판이에요. 2차 방정식은 수학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쓰여요. 2차를 모르면은 우리가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요. 이 2차 방정식 또 2차 함수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꼭 요거 내용 정확히 이해하고요. 이거는 다 외워야 돼요. 이 정도.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정확히 이해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첫 번째 풀이법 인수분해와 근의 공식이 있다. 두 번째 판별식 의미요.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그 이유까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판별식이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리고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빼기 4ac. 작성을 하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x 더하기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